오늘은 뉴미디어를 통해 본 2020 한 해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슈가 된 사안이나 키워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빈 작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경윤 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마지막 시간인데 올해 이 전화로 연결하게 돼서 좀 아쉽네요. 예, 그럴 수도 있죠, 뭐. 두 번째 전화 연결인데요. 네. 사실 좀 안타깝긴 한데 또 사회적 거리두기 또 맞춰야죠,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 부장이 얘기를 좀 시작해 보죠. 오늘 뭐부터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올 한 해를 좀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올해는 이제 유튜브와 미디어 관련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하고 김빈 작가가 7개 정도 올해 주요 이슈들을 좀 뽑아봤거든요.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제가 뽑은 이슈가 MBN입니다. MBN. 종합편성 채널 승인 당시에 불법적으로 직원들 이름을 동원해서 자본금을 모아서 이게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고 지난달 27일 이제 심사를 받았어요. 이제 정지 처분 받은 지 한 20여일 만에 다시 이제 회의를 열어서 네. 결정을 내렸는데 MBN이 받은 점수가 640.5점. 이게 이제 뭐냐면 재승인 심사 점수인데요. 예. 650점이 넘어야 재승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재승인이 안 되는 점수인데 낙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3년 동안 한번 보겠다.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는데 예. 17개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그 경영이나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말라. 손을 떼라. 그리고 대표이사는 투명하게 뽑아서 제 객관적인 사람을 뽑아라. 그리고 6개월 방송 정지 기간. 이게 6개월 방송지 처분 받았는데 당장 아닙니다만은 내년 5월부터거든요. 6개월이 이제 유예가 된 거죠, 지금. 그렇죠. 당장은 아닙니다만은 6개월 정지되는 기간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아마. 매출도 많이 줄 거고 직원 급여를 주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지가 되면은 아예 방송 송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정타죠. 뭐 방송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예요, 지금. 당장 뭐 어떻게 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앞으로 보겠다. 제 조건부로 재승인을 해줬습니다만은 6개월마다 우리가 내건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을 해서 언제든지 재승인은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사실 MBN은 사실은 이제 행정소송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직까지 소송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없고, 이제 그 세산의 비정규직 근로자라든지 내부 직원들을 좀 다독이는 그런 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MBN 내부에서도 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나요? 노조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경영진 반성해라. 완전히 다 이제 물갈이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언론인 전체가 좀 자성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네. 이 MBN 이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언론 불신도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다음으로 저희가 뽑아본 게 예. 이 언론 불신 관련된 이슈였는데요. 사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뉴미디어와 관련된 그리고 또 언택트 시대에 딱 맞는 이 다양한 SNS나 플랫폼 또 문화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나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영향력이 사실 실제로 상당한 것으로 조사 결과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는 언론 매체가 무엇이었을 것 같으세요? 전 부장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신뢰하는 매체가 있습니까? 근데 어쨌든 종이 쪽은 아니고요. 예. 계속 이제 온라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뉴미디어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네. 유튜브와 네이버가 뽑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시사인이 이제 9월에 발표를 했었던 2020년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 실시를 살펴보니까요. 예. 유튜브와 네이버가 상당히 한국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다.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심지어 이 두 매체의 신뢰도가 30대 이하에서는 더 높게 나타났고, 아무래도 이런 유튜브나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이나 또 포털들이 이 인터넷이나 또 스마트폰의 발달과 더불어서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확실히 좀 더 잘 사용하고 그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신뢰도 자체도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는 게 좀 시사점이 있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언론이다 이렇게 하면 떠올리는 방송사와 신문사들이 몇 개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전통 언론 매체들,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이런 전통 언론 매체들이 이 유튜브와 네이버보다 더 낮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놀라운 것은요. 사실 아까 전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율이 유튜브와 네이버도 그렇게 높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자체가 없다, 모른다, 뭐 무응답 이런 비율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 부장 생각 좀 들어봐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종이신문은 그 라면 끓일 때 밑에 받침대로 쓴다 앞으로는. 예. 굉장히 비하한 발언입니다만 예.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나올 정도고 어쨌든 지금 언론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심각한데 제가 볼 때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월호 당시에 우리 언론들이 보여준 모습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언론이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불만이 많더라고요. 주변에서. 네. 뭐냐면은 한국 언론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발굴해서 문제 제기는 잘하는데 또 정부 반대편에서 비판도 잘하고요. 또 정치적으로 또 정파적으로 입장 표현도 잘한다. 하지만 거기서 멈춘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바둑을 둘 때 훈수는 잘 두는데 거기서 어떤 적극적인 역할은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레기 가짜뉴스, 뭐 좌표 찍기 이런 말을 듣는데 네. 선정성, 신뢰성의 위기인데 말이죠.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정파성의 양극화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파성의 양극화. 예. 좀 그런 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한 그 의견은 다 예상이 돼요. 저 언론은 저렇게 쓸 것이다. 이 언론은 이렇게 쓸 것이다. 다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예상 못할 수가 없는 정도로 이게 고정화돼, 고착화되면서 예. 또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차별 문제라든지 폭력 문제, 정의롭지 못한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이제 정파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불공정 문제에 좀 눈을 감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내부의 문제는 팩트 체크가 좀 부실하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이것은 모르겠어요. 인력 문제나 어떤 구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예.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덜 쓴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어떤 언론은 저널리즘 책무실, 뭐 취재 보도 준칙 재개정 뭐 이런 걸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청취자분 문자를 좀 소개해드리면 3743님은요. 언론은 공정보도를 해야 되는데 정치적 편향 보도가 심합니다. 근데 유튜브도 거짓이 많아서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 9865님은 신문은 물건 포장할 때만 씁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예. 사실 신문을 또 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의 좀 약세가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빈 작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할 얘기 있나요? 아니요, 이제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그럴까요? 예. 올해 이제 한류 열풍이 참 대단했습니다. 특히 저는 지난해에 봤습니다만 올 초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이 아카데미상을 받으면서 이 국민들에게 많은 기쁨을 줬는데 요 얘기 좀 해보죠. 기생충 얘기. 예. 예. 이 봉준호 감독은 저하고 동갑입니다. 1969년생이고요. 네. 물론 학교는 다르고 여러 가지 다릅니다만은 사회생활 시작도 1994년부터 같이 시작했어요. 예. 근데 다른 건 다 다릅니다. 봉준호 감독은 세계적인 거장이고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부러운데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2월 달에 아카데미 4개 부분을 휩쓸어서 세계 영화제에 이제 기록을 냈는데 아시아 영화로서 이렇게 사관한 거는 뭐 전무후무한 일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반지하, 양극화, 계급 갈등, 물론 이제 보편적인 소재인데 지극히 한국적인 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잘 이해 못할 거다. 재미없어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뭐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이 불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 영화다.
이 영화를 보면은 인물들이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부자가 더 착해 보이고 어쩔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악인으로도 그려지고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영원한 선악도 없고 불교의 무아사상과 맥이 다 있다고 볼 수 있고 선악의 이분법이 보이지 않아서 중도의 미학을 구현한 영화다 이렇게 제가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대단한 평가인데요. 네, 이 평가는 상당히 논문을 써도 될 것 같은 예.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경윤 부장의 이 평가가 상당히 좀 귀에 와닿습니다. 이제 다른 종교부들은 이제 잘 또 동일하지 않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예. 이 한류 열풍 하면은 또 영화 못지않게 우리가 또 관심을 갖는 게 지금도 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BTS, 이 방탄소년단이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 좀 김빈 작가가 얘기해 주시죠. 네, 이제 좀 뭐 밝은 얘기로 좀 넘어오면요. 그 예전에 IMF 시대 때였죠. 그 박세리 선수가 물에 들어가서 공을 치고 우승을 하면서 그때 굉장히 뭐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국민들한테 정말 큰 기쁨과 위로를 줬었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US 오픈을 우승하면서 예. 박세리 선수가 이 양말을 벗고 그렇죠. 물에 들어가서 샷을 날렸죠. 예.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이런 한류 열풍의 주역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올 한 해 정말 우리 국민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이런 좋은 소식들을 좀 들으면서 좀 힘이 나고, 또 좀 위로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는, 우리 대표적인 아이돌이죠. BTS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좀 어린 친구들이고 아이돌 그룹 가수여서 아마 좀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조금 알려지지 않은 측면도 있기는 한데. 요새 어르신들도 BTS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사실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음악 전문 매체 뭐 빌보드 차트에서도 방탄소년단의 이 다이너마이트 음악이 정말 1위, 뭐 10위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을 할 정도로 인기가 어마어마하고요. 사실 또 전 세계 SNS를 기반으로 뭐 아티스트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는 뭐 소셜 차트에서도 178주 연속으로 뭐 1위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유튜브에서도 그 영상이 압도적인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다른 SNS에서도 올 한 해를 결산했을 때 이 BTS가 각종 차트를 휩쓰는 그런 키워드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저는 근데 BTS 노래를 저도 이제 좋아하고 듣는데 이 가사도 뭔가 이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요. 이번에 맞아요. 나온 신곡 보면 The Life Goes On 이제 번역을 하면 삶은 계속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많은 분들에게 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이러면은 정경윤 부장도 동감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BTS를 보면서 이 비틀즈가 자꾸 떠오릅니다. 저도 그래요. 예. 물론 이제 비교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네. 1964년에 비틀즈가 전 세계를 많이 정복하고 그 당시에도 어떤 음악의 어떤 선율이라든지 이런 것 플러스 가사에 대한 또 평가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예. 그 후기에는 이제 그 비틀즈 후기에는 가사가 더욱더 이제 깊이가 있어지고 철학적이 되고 또 불교적인 색채 들어가고 막 이랬는데 BTS는 젊은 나이에 벌써 그런 걸 보여준다고 생각하니까 더 나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그 리포트를 썼었어요. 이 네. 대중문화론이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뭐를 쓸까 고민하다가 그 주제가 바로 이 비틀즈와 BTS였습니다. 예,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 봉준호 감독 또 BTS 이 한류를 이끈 큰 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문자를 좀 읽어드리면요. 2837님. 역시 김빈 작가님 어두운 소식보다 이 밝은 소식이 잘 어울리는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 6218님은 전경윤 기자님이 아주 콕콕 잘 찍어내네요. 이렇게 또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음악 얘기가 나와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올해 역시 이 코로나와 함께 이 가황이라는 말이 진짜 어울리는 분이 있잖아요. 예. 나훈아 씨. 나훈아 씨는 사실 최근 몇 년 동안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 이미지도 많이 좀 훼손됐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 분도 있고, 이 나훈아 씨가 여러 가지 이제 스캔들이나 논란도 많았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게 다 이번에 다 해소됐습니다. 지난 9월에 KBS 한국방송공사 한가위 대기획 이제 언택트 공연이었거든요. 관객이 예. 전혀 없었고 오로지 이제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공연했는데. 저 거기서 예. 불렀던 테스 형. 예. 정말 이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전 테스가 그 소설 테스. 그 테스인 줄 알았더니 소크라테스였지 않습니까? 예. 그 테스 형한테 막 하소연을 하고 형이라 부르면서 네. 굉장히 좀 시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깊었고, 또 나훈아 씨가 1947년생인데 예. 74살 아닙니까? 74살이면 정말 그 체력이라든지 가창력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달에 부산하고 서울에서 공연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다 취소됐어요. 예. 그래서 나훈아 씨의 모습을 다시 보기가 좀 당장은 또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김빈 작가는 그래도 좀 젊은데 이 나훈아 네. 씨의 공연 좀 어떻게 봤나요? 저는 사실 이번 기회에 나훈아 씨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굉장히 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예, 많이 몰랐다는 얘기니까요. 예. 근데 올해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또 유튜브에서 이 뒷광고 논란도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다루긴 했었는데요. 사실 많은 유튜버들이 광고나 협찬이 아닌 척하면서 뭐 내돈내산, 내 돈을 주고 내가 샀다 하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경험을 한 것처럼 하는 리뷰를 하는 영상들을 많이 올렸는데요. 예. 알고 보니까 다 광고이고 협찬, 돈을 받고 하는 협찬이었다. 사실 하는 충격이었습니다, 거였죠. 좀. 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사실 이 유튜버 중에는 유명하고 좀 영향력이 높은 유튜버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욱더 시청자들에게 좀 분노와 배신감을 많이 줬습니다. 대표적인 뭐 유명 연예인도 있었고요. 뭐 유명한 스타일리스트 또 그 외에도 굉장히 조회수가 높은 유튜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거는 논란이 이제 되면서 여러 유튜버들이 사과 영상도 많이 올리고, 뭐 자숙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어느 정도 서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았고, 또 이런 뒷광고 논란은 여러 정책에도 반영이 돼서, 앞으로 이제 유튜버들이 이렇게 아닌 척하고 광고를 해서는 안 되고요. 뭐 협찬이나 광고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밝혀야 되는. 떳떳하게 밝혀야죠. 네. 그리고 이런 관련 규정도 앞으로 점점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질 것으로 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뒷광고로 은퇴를 선언했던 유튜버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부분, 이건 좀 문제 아닌가요? 이 문제죠. 이제 문제인데 그동안에 이제 사과했고 이제 다시는 당분간 자숙하겠다 했던 유튜버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6개월 정도 지나고 돌아오거든요. 예. 이게 왜냐면은 유튜브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정 활동을 하지 않으면은 고지를 안 해도 계정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돈 때문에 돌아왔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돌아와야만 이제 손해를 안 본다는 얘기죠. 네. 문제는 이를 제재할 법적인 장치는 없어요.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뭐 비판만 받는 거지 뭐 무슨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또 상황도 아니고요. 소비자들이 결국은 잘 이 스크린을 해내야 되는 또 의무, 책무가 또 생기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이제 얼추 다 돼가고 있는데 올해 1위의 키워드를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지는데 요거는 김빈 작가가 좀 뽑아주시죠. 네, 근데 참 저도 놀랐는데 또 어떻게 보면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거였는데요. 예. 유튜브에서 2020년 이제 결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영상을 뽑았는데요. 1위가 뭐였을까요? 궁금한데요. 굉장히 좀 우프다고 해야 되나요? 좀 슬픈 상황인데요. 바로 코로나19 국민행동 수칙,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든 건데요. 예. 이 코로나19 국민행동 수칙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영상 1위였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네, 이 2020년을 코로나가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예. 네, 코로나가 우리 삶에 정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새삼 다시 한번 느껴지는데요. 예. 사실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다른 데서도 다 2020년 결산을 했더니 이 핵심 키워드가 모두 다 이 코로나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집콕이라던가요, 언택트, 뭐 배달 이런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예. 5767님도요. 올해의 재앙은 바로 코로나입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시간이 한 30분 남았는데 전경윤 부장도 이 코로나에 대한 또 이 얘기 한마디 해야겠죠. 네, 코로나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언택트, 비대면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근데 이 콩글리시라고 합니다. 이게 더하기 그렇죠. 언택트인데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런 말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유행어가 됐고 집콕, 집에서 콕 박혀서 안 나간다. 그다음에 차박이란 말도 있습니다. 차에서 여행하고 거기서 먹고 잔다. 네. 이게 이제 요즘의 우리 시대 자화상입니다. 뉴미디어를 통해 본 2020 올 한 해를 정리해봤는데요. 역시 올 한 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빈 작가, 전경윤 BBS 문화부장이었습니다.